산 아래에 있으면 구름에 가려 꼭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있으면 역시 구름에 가려 산 아래 마을은 안 보이죠. 산 중턱보다는 위에, 정상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이 왔는지, 내 발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지, 내 머리 위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들이 있는지.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거만해져도 될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위축되죠. 자만심도 부러움도 있는 위치, 그게 산 정상 바로 아래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을 꿈꾸고 한 달에 3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사람은 1,500은 버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때때로 타인의 꿈은 나의 비루한 현실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도 부럽지만 언감생심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더 부러운 그런 비참함. 제가 드라마 서울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제목을 듣는 순간 떠오른 생각입니다. 저런 제목에 주인공이어도 돼? 하는 건 두 번째 느낌이었죠. 노골적인 속물근성, 여유로운 자의 인생 한탄, 내가 이걸 왜 봐야 하는가. 한때 드라마의 주인공은 늘 재벌 2세였죠. 돈, 권력, 미모, 성공 모든 걸 가진 인간. 그들의 사랑은 신화였고 그들의 고뇌는 낭만이었습니다. 외모는 가진 건 쥐뿔도 없지만 성격 하나는 끝내주게 밝고 강한, 왠지 캔디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은 불쌍한 여주인공에게 고난과 시련은 왜 또 그렇게 연이어 닥치는지. 그럴 때마다 멋진 재벌 2세는 짜잔 나타나 그녀를 위기에서 척척 잘도 구해주었어요. 애기야 가자 라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는 김태희고 전지현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워 섬기면서 말이지요. 시청자들은 그들의 세상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저 세계엔 내가 없어도 저 사랑만은 진짜 같아. 구름 위를 날고 그림 속에서 사는 고전소설의 영웅은 그렇게 100층 높이의 그림 같은 건물에서 사는 보다 현실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름의 현실 반영을 이룬 결과죠. 지금 재벌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특권과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여전히 여주인공을 구해줄 막강한 힘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 아래에서 쌓인 것을, 각종 불법과 편법, 타인의 피와 눈물의 집합체인 것을. 재벌 2세는 주인공이 아닌 패배가 예정된 조연이 되었고 시대는 그들의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신입니다. 도깨비, 재앙, 저승사자, 구미호, 그리고 마동석까지. 시간을 되돌리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도 살려주는, 운명을 조종하는 초월적 존재들. 재벌 2세를 대체한 이 존재들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드라마 안세상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인공은 위기에 처하고 주인공을 구해줄 영웅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왜냐면 시청자는 여전히 구원받고 싶거든요. 세상은 힘들고 힘든 세상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건 답답하고 내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재벌이나 신 말고는 답이 없죠. 하지만 화려한 판타지는 결국 피로를 남겼습니다. 감탄은 있으나 감동은 없는 배경들, 그 속에서 동경은 있으나 공감은 없는 서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현실과 너무 멀어진 서사는 시청자를 다시 일상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드라마로 돌아왔죠.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미지의 서울, 폭삭 속았수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눈물에 같이 울고 울분에 같이 분노했고 함께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와 슬기로운 시리즈는 현실의 낭만을 추가하며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초월적 세계 대신 지루하고 느린 하지만 살아있는 하루가 위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서울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뭔 제목은 또 이렇게 긴지. 오늘은 제가 왜 이 서울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첫 화만 보고, 아니 첫 화도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도시인 서울에 아마 SKT인 것 같은 현실 모델이 있는 대기업의 성은 김씨. 가장 흔한 성씨인 김 부장. 김낙수의 삶은 꽤나 현실적입니다. 그는 많이 속물이고 구력이 있어 보이는 탄탄한 꼰대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인물이죠. 하지만 사실 이 드라마 서울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도깨비와 여고생이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말이죠. 서울의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입니다. 대기업 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죠.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은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 이상 벌고 계신 거니까요. 재벌만, 건물주만 경제적 상위층이 아닙니다. 서울 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이는 김 부장도 상위층이에요. 물론 상위층도 고민은 있겠죠. 드라마 초반에 주인공 김 부장에 대해 비호감을 많이 쌓는 걸 보면 앞으로 고난과 고초도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애 유학을 보낼까 말까, 명품 서류 가방을 얼마짜리를 살까, 건물주인 내 동창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뭐 이런 이따위 고민을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들이미는 것도, 나중을 향한 빌드업이라고 참아달라는 것도 내 삶과 비슷한 외향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그래서 불쾌해지는 이 드라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대기업 김 부장은 현실을 재현하는 척하면서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힘들다. 그 한마디로 불평등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 드라마의 미덕은 명확합니다. 미지의 서울이나 나의 아저씨와 같아요. 누군가의 현실을 그린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게 이 작품의 악덕이기도 합니다. 이건 상위 10%의 삶이에요. 학급 반장 선거에 출마해서 반장 못하고 부반장 했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학급의 48명은 후보도 못 되고 될 생각도 못하고 투표나 했을 뿐인데요. 근데 부반장 됐다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죠. 우리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늘 조연으로 병풍으로 삽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반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의 이야기로 포장하죠. 그리고 고난을 겪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하고, 그건 감동이 아니라 공감의 포인트가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대기업 김 부장은 말합니다. 나도 힘들다. 나를 존경해달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해요. 그의 성공은 사회적 토대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성공일 뿐입니다. 그의 힘듦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의 특권이고, 그의 번아웃은 연민이 아니라 사치에 가깝습니다. 대기업 김 부장은 괜찮은 드라마예요. 류승룡은 훌륭하고 오랜만인 명세빈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흔한 대사와 인물 배치, 에피소드도 명확한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들의 불행은 나의 위로가 아니고, 그들의 눈물은 나의 현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 자존은 배부른 소리일 뿐이죠. 서울 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불편함을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드라마예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병풍처럼 뒤에 서서 조연으로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의 뒷배경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요.